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4살 된 아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극 배우입니다. 배우와 팬으로 처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지금 남편은 연기 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연극을 했을 때보다 수입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미남에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칭찬이 자자하지만 그건 맨정신일 때입니다. 술을 마시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욕을 하는 건 기본이고 때리기도 해요. 몇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내 아이의 아빠에게 처벌까지 받게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거세게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팔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골절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연기학원에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제가 과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들이라면 끔뻑 죽습니다. 아들도 아빠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랑 있어도 아빠만 찾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걸어온 맞고서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이제 맡을 때마다 참 괴로운데요. 박경래 변호사도 그렇죠. 단지 남편이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또 아내도 남편한테 폭력 행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가족끼리는 가장 내밀한 사이이다 보니까 그 밖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를 뭐 아내나 남편 이런 배우자에게 뭐 폭력을 가한다거나 하는 걸로 좀 해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데 네.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가정폭력 이혼 사유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예,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맞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님이 당하고 계신 이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바로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대표적인 이혼 사유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전업주부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제 걱정이 좀 많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본인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친권 양육권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어떨까요? 네, 물론 경제력도 양육권자 지정에 뭐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지만 사연자님께서 혼인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연자님도 경제 활동을 해서 양육비를 이제 분담을 하셔야겠지만 사연자님께서 그동안 아이를 주 양육하셨고 또 뭐 그냥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살림과 육아 이런 걸 전담해 오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자로서의 적절한 성향과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꼭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신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사연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사이가 아주 좋은데, 근데 심지어 엄마랑 있을 때도 아빠만 찾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론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요. 네. 지금 아이가 좀 어린 연령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엄마가 주 양육해온 사정이라던가 그리고 아이와의 어떤 유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연자님과 아이의 유대 관계가 훨씬 돈독하실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양육자로서의 적격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남편께서 이제 주사가 있고 가정폭력적인 그런 성향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사연자님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친권 양육권은 이제 사연자님한테 좀 더 유리한 걸로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금 남편의 가정 폭력이 알려지면서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연자분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된 게 뭐 사연자분이 알리거나 해서 그러신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그렇죠.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뭐 직장에 찾아가서 내 남편이 네. 이렇게 폭행을 해서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아휴. 거 아닌 한 네. 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은 아마 아니죠. 남편이 이제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가 되면서 뭐 직장에 출근을 못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연자님께서 뭐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뭐 무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잘 진술을 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최근에 있었던 그 팔 골절 관련된 어떤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의사를 밝히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과거 있었던 가정 폭력들에 대해서도 뭐 추가로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다시 고소가 불가능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면 가정보호 사건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연자님께서도 피해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사연자님께서는 처벌을 피하시고 남편은 좀 응당한 좀 처분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연자님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니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혼인 기간 중에 뭐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운 것으로 기여도 인정도 가능하니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님은 본인이 전업주부여서 양육권 못 가져오는 거 아닌가 이제 걱정하시는데요. 친권 양육권은 아이와의 유대, 양육 능력,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아이를 주로 키워왔다면 친권 양육권에서 이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를 했어도 실제로 폭력 사건이 있었고 상해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음식점 대표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뉘에 등 10종뿐입니다. 개미는 식용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적발된 음식점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영업자는 식재료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편 이번 사건의 음식점 대표는 2021년부터 3년 9개월간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건조 개미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점 요리에 3마리에서 5마리씩 얹혀서 판매를 했고 총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미를 재료로 쓴 건 산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사건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산미를 내는 재료가 그렇게 없나? 손님들도 개미를 재료로 쓴 걸 알고도 먹은 건가? 한강물도 떠다가 팔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